해시태그 시니어 흥미 콘텐츠 6개 챕터 원고 1장 건강이 최고의 재산. 일본 오키나와에 사는 101세 할머니 카메오가와 씨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텃밭에서 토마토와 고구마를 기릅니다. 그녀의 하루는 단순하지만 규칙적입니다. 아침에는 현미밥과 된장국, 점심에는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샐러드, 저녁에는 작은 생선 한 토막이 전부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단 한 알도 먹지 않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78세 잭 랄렌 씨는 67세에 수갑을 찬 채로 1.6km를 수영했고 70세에는 70대의 사람들을 보트에 태우고 견인하며 헤엄쳤습니다. 그의 비결은 매일 2시간씩 30년간 지속한 근력 운동과 걷기였습니다. 그는 운동은 왕이고 영양은 여왕이며 두 개를 합치면 왕국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75세 이순재 배우는 50대부터 금연하고 금주했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한강을 따라 5km씩 걷고 점심은 현미밥에 나물 반찬으로 간단히 해결합니다. 그는 약보다는 자연이 주는 음식으로 누워있기보다는 움직이는 것으로 건강을 지킨다고 강조합니다. 의학계에서는 50대 이후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혈관계 검사, 골밀도 검사, 당뇨 검사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계단 오르기, 텔레비전 보며 제자리 걷기, 하루 물 8잔 마시기, 밤 11시 전 잠자리에 들기 같은 것들 말입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했지만 가장 확실한 건강법은 여전히 우리 조상들의 지혜 속에 있습니다. 제철 음식을 먹고 해가 뜨면 일어나고 지면 자고 적당히 몸을 움직이는 것. 오늘의 작은 습관이 내일의 건강을 만든다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2장 돈보다 중요한 노후 설계. 미국 네브래스카주의 평범한 교사였던 로날드 제임스 리드는 92세에 세상을 떠나며 $800만 달러의 유산을 남겨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의 비결은 단순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매월 조금씩 주식에 투자하고 절대 팔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는 비결은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적게 쓰고 꾸준히 모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80세 야마다 할머니는 60세 퇴직 후 매월 받는 연금 150만 원으로도 여유로운 생활을 합니다. 그녀의 가계부를 보면 고정비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매월 연금의 30%는 비상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로 생활비를 충당합니다. 한국의 김철수 씨 65세는 퇴직 전 마지막 5년간 집중적으로 노후 준비를 했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금 외에 개인연금 가입, 주택연금 신청, 기초연금 수급 자격 확인까지 꼼꼼히 챙겼습니다. 현재 그는 월 180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으로 부부가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노후 자금은 3층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1층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같은 공적연금, 2층은 퇴직금과 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 3층은 부동산이나 저축 같은 개인 자산입니다. 여기에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제도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노란 우산공제, 장기요양보험, 에너지 바우처 등은 모르면 손해인 제도들입니다. 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입과 지출의 균형입니다. 노후에는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지출도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아끼기보다는 꼭 필요한 곳에는 투자하고 불필요한 곳은 과감히 줄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평안한 노후는 준비된 자의 특권입니다. 3장 나만의 두 번째 인생 직업. 일본의 87세 지로 오노는 도쿄 긴자의 작은 스시집에서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55년간 같은 자리에서 스시를 만들며 평생 배우는 자세로 완벽한 스시 한 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합니다. 미슐랭 3스타를 받은 그의 가게는 전 세계 미식가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85세 할머니 로라 잉걸스는 65세에 시작한 뜨개질로 연간 3만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그녀는 온라인 플랫폼 에트시에서 손뜨개 모자와 스카프를 판매하며 전 세계 고객들과 소통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열정만 있으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녀의 철학입니다. 한국의 68세 박영희 씨는 퇴직 후 동네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쌓은 요리 솜씨를 바탕으로 정성스럽게 만든 밑반찬들이 입소문을 타며 하루 평균 5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돈보다는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이 더 큰 보람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인생 직업을 선택할 때는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둘째는 내가 좋아하는 것, 셋째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만나는 지점에서 진정한 보람과 성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니어 창업의 장점은 오랜 경험과 인맥, 그리고 조급하지 않은 여유입니다. 큰 성공보다는 작은 보람을, 빠른 성장보다는 지속 가능한 운영을 목표로 하면 됩니다. 재능 기부나 사회봉사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일은 돈보다도 삶의 활력소이기 때문입니다. 사장, 행복을 주는 취미와 배움. 일본의 90세 사진작가 이마이 미치오는 80세에 처음 카메라를 잡았습니다. 10년간 동네 골목과 사람들의 일상을 담은 그의 사진은 현재 도쿄의 한 갤러리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는 늦게 시작했지만 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라며 웃습니다. 미국의 78세 그랜마 베티는 75세에 유튜브를 시작해 현재 구독자 50만 명을 보유한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녀는 요리 레시피와 인생 조언을 담은 영상으로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기술은 어렵지 않아요. 진심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한국의 72세 이순신 씨는 65세에 우쿨렐레를 배우기 시작해 지금은 지역 동아리에서 공연을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음악 연습, 주말에는 등산과 사진 촬영으로 바쁜 일상을 보냅니다. 그는 퇴직 후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말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시니어는 스마트폰 하나로도 무궁무진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인스타그램으로 손주들과 소통하고 네이버 블로그에 일상을 기록하는 것도 좋은 취미입니다. 여행은 시니어에게 특히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시간에 여유가 생긴 만큼 천천히 깊이 있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는 배낭여행도 친구들과 함께하는 패키지 여행도 모두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새로운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외국어, 컴퓨터, 그림, 음악, 춤 등 하고 싶었던 모든 것에 도전해보세요.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주는 기쁨과 성취감이 더 큰 의미입니다. 5장. 마음 건강 앤드 인간관계. 영국의 심리학자 수전 핑커 박사는 85세에도 매주 3번씩 동네 카페에서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눕니다. 30년간 이어온 이 모임이 그녀의 정신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깊이가 더 중요해진다는 것이 그녀의 철학입니다. 미국의 95세 할머니 도로시 영은 매주 손주들과 화상통화를 하며 소통합니다. 처음에는 기술이 어려웠지만 가족과의 시간을 위해 70대의 스마트폰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세대 차이는 극복할 수 있지만 소통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한국의 77세 김영숙 씨는 남편과 사별 후 5년간 심한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지역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웃음치료와 원예치료에 참여하면서 점차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같은 처지의 다른 어르신들을 도우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외로움은 시니어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심리적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회 참여가 필요합니다. 동네 경로당, 복지관 프로그램, 종교 모임, 취미 동아리 등 어떤 형태든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새롭게 정의해야 할 시기입니다. 직장일로 바빴던 젊은 시절과 달리 이제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서로의 취미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때로는 각자만의 시간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주들과의 세대 차이를 줄이려면 그들의 관심사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K-팝, 게임, SNS 등 젊은 세대의 문화를 무작정 부정하기보다는 호기심을 갖고 접근해보세요. 함께 웃는 시간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6장. 시대와 함께 걷는 시니어. 일본의 82세 할머니 마사코 와카미야는 세계 최고령 앱 개발자로 유명합니다. 그녀는 60세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해 81세의 시니어를 위한 게임 앱을 출시했습니다. 애플의 팀 쿡 CEO도 그녀를 초청해 함께 사진을 찍을 정도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기술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는 것이 그녀의 신념입니다. 미국의 87세 할아버지 로이드 칸은 인공지능 AI와 대화를 나누며 일상을 보냅니다. 손주들이 설치해준 스마트 스피커를 통해 날씨를 확인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궁금한 것들을 질문합니다. 그는 AI는 나의 새로운 친구 같다며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한국의 75세 박희철 씨는 메타버스 세계에서 가상의 집을 꾸미고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합니다. 처음에는 아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자유자재로 이용합니다. 가상세계에서는 나이도 외모도 상관없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시니어들에게도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전화와 문자는 기본이고 카카오톡으로 가족들과 소통하고 유튜브로 좋아하는 영상을 보고 네이버 지도로 길을 찾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차근차근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도 시니어들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오랜 경험과 지혜는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기술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구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인간만이 가진 따뜻함과 지혜를 전수하는 것이 시니어들의 사명입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춰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과 배움의 자세만 있다면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세상은 변해도 배움의 열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니어 여러분도 당당히 디지털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